그렇기 때문에 냉방과 항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외부 공기만 유입하더라도 증산센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입지적인 요건을 좋은 데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략 한 8만 대에서 10만 대 서버 정도가 이제 그 장소에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 오는 데는 전력 사용량이 우리 제주도 전체 도민들 사용하는 전력량이랑 맞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어떤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IT를 통해서 쓰는 어떤 전력 자원 자체가 상당히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데이터 인프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오늘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많은 어떤 숙제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전산 설비가 설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따라줘야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원하는 창조 경제를 많이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 전력에 대한 사용 부분을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고로 예를 들면 선진국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따가 이제 제가 샘플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다 건물 설계부터 해서 전기력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기에 대한 효율 같은 것들을 IT에 가장 큰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비들을 굉장히 줄여서 효율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기본적인 요건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능을 빨리 해서 빠른 결과를 얻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적게 써서 굉장히 국가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고려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게 빅데이터의 표준 인프라 구성방법의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전력의 부안을 참고로 이제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철저하게 그 데이터 센터 건물 질 때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가져갑니다. 참고로 1kW 정도 전력이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냉장고 정도 되는 사이즈의 컴퓨터 혹시 데이터 센터 안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냉장고 사이즈 되는 큰데 저희가 일반 표준량이 아닌데 여기 보통 3kW에서 많게는 한 6kW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 킬로와트 하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전기로 그게 사실 얼마나 차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설비적인 부분 그러니까 파워 유시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파워 캐피탈 코스트 발전 설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1kW의 전력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전선을 끌고 오고 그 전력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어떤 UPS나 또 UPS가 돌아가면 또 항원항식이 돌아가야 되고 또 라이트, 또 시설에 되어 있는 비닐하고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면 기본적으로다가 1kW 전기를 땡겨놓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11,000불, 그러니까 1,200만원에서 좀 많게는 한 2,5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국내 경우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경우도 1kW당 물론 이제 건물이 이제 비싼 건물이냐 아니면 또 지방 건물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4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그런 비용이면 기본적으로다가 눈앞에 보이는 건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한 부분에 어떤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한 히든 코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IT 쪽을 이제 보면 대개 이제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전기 부분을 다 모르세요. 그리고 전기 부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물이나 시설이라는 어떤 부분을다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게 쓰는 전력으로다가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해야지만 이 빅데이터 부분도 반드시 이제 전력을 많이 쓰는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전력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왼쪽에는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형태의 어떤 저장 매체가 있고 우측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하드디스크에 대한 매체가 있는 거죠. 이 우측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정확하게 10 by 13이거든요. 130개 정도가
하드디스크입니다. 그 130개 정도가 도는 하드웨어랑 메모리 저런 형태의 어떤 보드 한 장이랑 기본적으로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전력 사용량 자체로 봤을 때는 0.7% 무려 제가 대략 계산 안 되지만 엄청난 양이 어떤 7W 대 1040W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비교해 주시면 엄청난 어떤 전력 사용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전력 IT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만 없애고 메모리만 대체해도 기본적으로 전력 사용은 40%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소위 말하는 전산실의 평균 전력 사용량 중에 적게는 한 35%, 많게는 한 50%가 하드디스크로 돌아가는 어떤 그 저장 매체로다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데이터 입력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쉽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뭐 공유하고 카피하시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 다 전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도 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만 제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되느냐 일단 방법적인 어떤 요소를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구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효율과 속도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막 그 클라우드나 기존의 어떤 그 하드웨어 장비를 획득하는 어떤 관점에서 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속의 어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뭐 IO 가상화나 가상화 솔루션 같은 부분들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크 부분을 가장 더 줄여서 디스크가 속도 공유로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비용은 좀 들지 모르지만 그 메모리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저전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 현재 그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수용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고성능 저전력의 어떤 빅데이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러면 왜 이런 표준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냐면 그 기본적인 이유 자체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모든 분들, 모든 기업체나 여기 계신 어떤 모든 사업단에서는 다 이제 빅데이터 하시려고 이제 다 노력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명제라고 하실 건데 지금 현재 빅데이터가 조금 잘 보급이 안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통신사라든지 국내 큰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지금 빅데이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 빅데이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어떤 고객 정보, 그 다음에 또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대외비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슬라이드들은 이제 공공에 좀 많은 국한된 부분도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오픈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기업체에서 하는 어떤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대외에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걸 돌려서 어떤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소문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회사가 빅데이터를 가고 B라는 회사가 빅데이터를 가고 C라는 회사가 빅데이터를 갔을 경우에 셋 다 회사들이 서로가 각자 길을 가고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조합에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회사들의 솔루션 그런 것들을 조합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더라도 속도가 안 나서 실제로 빅데이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좀 늘어나서 확장도 해야 되니까 기투자에 되는 어떤 금액에서 조금씩 확장을 할 수 있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건데 확장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집행하는 예산이나 어떤 그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적인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표준 인프라라는 어떤 협의체 그리고 저희 어떤 그 사업 방향으로 통해서 사전에 많은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어떤 솔루션 바탕으로 간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어떤 그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항에 있던 고려 대상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회사들 자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0개 내외 정도 회사밖에 되지 않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자꾸 눈치를 보는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들 자체는 굉장히 영세하고 소위 말해서 큰 빅데이터를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빅데이터 한 5년 동안에 망하지 않고 잘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요즘 유행한 용어가 메리트인데 결혼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의 작은 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소위 메리트 서로가 협의를 맺고 또 예를 들어서 네임밸류가 큰 회사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파트너십이 있다는 걸 하고 그래서 자기 회사가 곧 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분을 PR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약간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이런 어떤 표준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영세한 회사들을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 영세한 회사들이 했던 어떤 일들을 저희가 공치를 저희가 이제 사전에 미리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되고 오픈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백업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리